하루 만에 천당과 지옥을 오갔던 정말 이상한 날이 있었어요. 미국 주식시장에. 오늘 이 역설적인 하루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니, 시장이 왜 이렇게 극과 극을 달렸을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날짜는 2025년 10월 17일입니다. 이날 S&P 500 지수가 플러스 0.53%로 마감했어요. 이 숫자만 딱 보면 괜찮은 하루였네, 상승 마감했구나 싶죠. 아주 평범하고 심지어 긍정적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근데요, 이 숫자가 사실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 스토리는 따로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공포에 떨면서 시작했던 하루가 오후에는 막 짜릿한 랠리로 끝날 수가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입니다.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그럼 먼저 시장을 완전히 뒤흔들어 놨던 그 첫 번째 충격파. 그러니까 장이 딱 열리자마자 시장을 덮쳤던 그 공포의 정체가 대체 뭐였는지 그것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모든 건 이 뉴스 하나에서 시작됐어요. 미국의 몇몇 지역 은행들, 이 은행들의 대출이 좀 부실하다, 위험하다, 여기에 빨간불이 껴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와, 이 작은 불씨 하나가요, 순식간에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라는 거대한 불길로 번져버린 거죠. 그러면서 장 초반에 시장이 그냥 곤두박질 쳤습니다. 투자자들이 도대체 뭘 그렇게 무서워했냐? 바로 이 신용 리스크라는 거였어요.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은행이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걸 못 돌려받을 위험, 바로 그거죠.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이 위험이 혹시라도 금융 시스템 전체로 번지는 거 아냐? 하는 이 공포, 이게 시장을 순식간에 그냥 꽁꽁 얼어붙게 만든 거예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 공포가 시작된 곳, 바로 그 문제의 은행들,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냐는 거예요. 여기 자이언스 뱅크오프, 그리고 웨스턴 얼라이언스, 바로 이 두 은행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막 폭락하던 주가가 이날은 진짜 거짓말처럼 반등을 해버려요. 자이언스는 무려 5.8%, 웨스턴 얼라이언스도 3.1%나 올랐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시장의 패닉이 일단은 좀 진정됐나? 하고 한숨 돌렸다는 신호였던 거죠. 딱 이 한 문장이 당시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짚어주는 것 같아요. 주가는 올랐지만 시장에는 조심스러움이라는 상처가 남았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주가가 회복된 것 같아도 투자자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그 불안감은 그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는 뜻이죠. 뭐랄까, 상처는 아물었는데 흉터는 그대로 남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자, 그럼 이제 이 꽁꽁 얼어붙었던 시장의 분위기를 그냥 180도 확 뒤집어버린 두 번째 힘에 대해서 한번 보죠. 완전히 반대 방향에서 불어온 이 바람, 이 결정적인 전환점이 대체 뭐였을까요? 이날 시장을 보면요, 진짜 격렬한 줄다리기 한 판을 보는 것 같았어요. 오전에는 지역은행 위기라는 공포가 있는 힘껏 시장을 막 끌어내렸잖아요. 그런데 오후가 되니까 완전히 다른 쪽에서 희망이라는 소식이 나타나서 그 힘을 그냥 압도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게임 체인저. 미국이랑 중국, 이 무역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국내 금융 문제에만 온통 쏠려있던 시장의 관심이 이 소식 하나로 순식간에 국제 뉴스로 확 돌아선 거죠. 투자 심리가 정말 극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시장 전체가 와 하고 다 같이 환호한 건 아니었다는 거죠. 특히 기술주들 반응이 좀 애매했습니다. 애플은 아직 살짝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같은 공룡 기업들은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이건 뭘까요? 시장이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여전히 이거 진짜 괜찮은 거 맞아? 하는 불확실성이 남아있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까요? 그날 아침에 미국에서 시작됐던 그 패닉 있잖아요. 그게 미국 안에서만 머물렀을까요? 아니죠. 전 세계로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그 즉각적인 영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때 바로 시간차예요. 미국 시장이 오후에 극적으로 V자 반등을 하기 전에 아시아랑 유럽 시장은 이미 문을 닫았다는 거죠. 근데 어떤 상태로 문을 닫았을까요? 맞습니다. 미국의 그 오전에 있었던 공포를 그대로 다 얻어맞고 하락한 채로 마감해버린 거예요. 이 파급 효과가 정말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한번 보세요. 독일 증시 1.8% 하락, 일본 니케이도 1.6%나 빠졌고요. 영국도 0.9% 하락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불안감이 다른 나라 주요 증시를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이 숫자들만 봐도 그냥 바로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렇게 하루 반짝 올랐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걸까요? 절대 아니죠. 아직도 물밑에는 걱정거리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 대출은 진짜 괜찮은 건가? 금융 시스템 전체는 정말 안정적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들이요. 거기다가 계속되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문제,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무역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은 언제든 다소 시장을 흔들 수 있는 말 그대로 시한폭탄 같은 것들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그날의 짜릿했던 반등, 이게 그냥 일시적인 안도감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큰 문제를 잠시 가리기 위한 신기루에 불과했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의 균열은 여전히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시장을 날카롭게 지켜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겠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